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에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서 짚어볼까 하는데요. 마침 서울시의사회가 원격 의료 연구회를 발족해서 연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두 분, 이세라 상임연구원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님과 이재만 정형통증연구원 겸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지역의사회 최초의 원격의료 연구회인데요. 일단 창립 배경이 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격 의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진척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회원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고 대부분 정부 또는 회사, 산업계 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의료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적어도 국민들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의사들한테도 참여를 하면서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연구회를 서울시 의사회 산하의 연구회인데 참여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외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 실제로 좀 의사회 회원이 있는지 또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올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어떤 찬성과 반대의 어떤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같이 해나가자 이런 뜻에서 서울시의사회 임원 및 또 서울시의사회 회원들과 같이 이제 저희가 원격의료 연구회를 발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제 뭐 올해 이제 바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곧 이번 달 말쯤 해서 또 3차 심포지움 세미나를 크게 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픈되어 있으나 IT 쪽이나 정부 쪽에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뭐 내년쯤 되면은 아마 굉장히 오픈돼서 다양한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IT 업체 또 정부의 부서에서도 네네. 참여하리라고 좀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연구회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 결과를 보면 그 의사들도 이 원격의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증가할 거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 치료에서 케어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들은 이걸 증가할 건 예상하지만 반대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구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반대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반대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이끌어갈 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지금 우리 단체는 공부하는 것 또는 여론을 모으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부는 정부가 이끌어가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산업계는 미안하지만 경제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의사들은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가치를 유지해가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수십 년간 저수가 정책인 상황에서 원격 의료를 시행하게 되면 실제로 의사들도 동의하면서도 여기에 같은 비용을 지불받거나 또는 이거보다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받으면서 진료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영상으로, 기록으로, 디지털로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그 법률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의사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정부, 산업계, 의사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합의가 제일 안 돼 있는 거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저는 궁금한 것이 다 이해는 하는데 늘어날 거를 이해하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랄까요? 왜일까요? 일단 뭐 설문지 상에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또 대부분의 또 저희 주위의 회원들이 말씀하시면 이제 조금 전에 이세라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되게 두려워하죠. 뭐 자칫 잘못했다가 뭐 저희가 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도 지금 재택 진료 형태의 아마 원격 의료를 하게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뭐 전화 하나 잘못 못 받는데 그 사람이 아주 희박한 예지만 갑자기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럼 전화 안 받은 의사를 어떻게 처벌할 건지 예외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법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학자들도 우리나라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법학자들도 이거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은데요.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의료사고에 지내서 해결해도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우리 의사 회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플러스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정책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의료 문화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저수가 정책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히 환자의 안정성, 그다음에 또 우리 진료권 보장 또 그런 부분 플러스 이것이 또 결국은 저수가 정책으로 또 거기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습니다. 과연 이거를 더 받을 거냐 덜 받을 거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다른데요. 거의 뭐 100불 가깝게 원래 진료비 자체가 그러니까 원격 의료비는 그 절반을 해도 50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10,000원, 20,000원 거기에다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비대면으로 인해서 환자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수가까지 별로 안 좋다. 과연 어떤 의사가 할 거며 어떤 환자가 참여할지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원들이 법적인 근거, 수가가 저수가로 흘러갈 거다. 뭐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반대하는 핵심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부가 그래서 비대면 진료 수가 논의가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수가 산정 방향성을 한번 연구해서 고민하셨을 텐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초진 진료비가 15,000원 정도 되고요. 정부에서 심층 진료비를 대학병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산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있는 환자와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상태를 확인하다 보면은 대개 10분 이상 걸려요. 심층 진찰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격 의료를 했을 때 줄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정부가 저수가를 위해서 한다고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잘못이고요.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산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면서 방문하는 비용을 원격 의료에다가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정부가 단순히 건보 재정 줄이려고 원격 의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란 그건 말씀이신 절대 거예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이 비대면 진료 요거를 제도화할 거라고 가닥을 사실상 잡았다고 좀 보는데요. 동네 의원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개원이든 좀 어떤 준비를 좀 미리 해야 하는지.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 뭐 미리미리 다 예습하면 훌륭한 성적을 우리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럴 때마다 우리 또 유명한 선배님들이 또 연구를 해서 미래의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원격 의료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더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지금 의료뿐만 아니라 그걸 포함한 전체적인 사회 플랫폼이 엄청나게 바꾸고 있고 뉴 노멀 시대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에 있어서 여러 가 준비할 뭐 세부적인 사항은 굉장히 많아서 저희 원격 의료 연구에서 자꾸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대화를 해서 제시를 할 거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냐는 중단기 가까운 정책도 있지만 좀 약간 멀리 내다보고 결국 의료는 그 앞으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4P라고 있습니다. Predictive, Preventive, Participatory, Personalized. 그러니까 프리딕티브는 이제 예견의학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뭐 저희 후배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진료 환경 속에서는 많이 바뀌죠. 어떤 유전자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의료 현실이 되고 그다음에 파티스페이터리라는 거는 환자가 직접 의료에 참여를 합니다. 의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자 의료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가 정형외과지만 수술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정형외과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마취과 선생님, 방사선과 선생님 다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또 의료 환경, 예방의학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 의원이라고 그런 큰 물결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둔다면 원격 의료 자체를 절대 겁낼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미래에 오는 어떤 작은 변화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드린 그런 합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그런 것들이 원격의료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냐,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원이 선생님들도 뭔가 시대 변화에 계속 뭔가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거네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렇게. 메타버스 병원이 아마 네. 만들어질 겁니다. 곧. 네. 진료 이미, 있어서. 예, 그럼요. 이미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아마 활발하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기 전에 또 들은 얘기인데 뭐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원격 의료만 가지고 과를 오픈하신 분도 지금 계세요. 현재 이 시점에. 그러니까 여러 시도가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하지만 의사들 내부에서도 또 그런 또 창의적인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지만 개구리를 가만히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끓이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서 잘못하면 돌아가시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일환이다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일반 회원분들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또 예견해 봅니다. 알겠어요. 이 비대면 진료가 사실 이런 새로운 흐름이라면 개원이 선생님도 올라타셔야 할 텐데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분들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관심이 없는 개원이들에게 좀 어떻게 이살구 회장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주시면. 저도 바로 어제 원격 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누군가가 갑자기 지인이 쓰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과거력을 좀 이야기한 다음에 적어도 저혈당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소해 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원만하게 좀 해결된 일이 있고 또 저는 한 2000년 초반 중반부터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인의 진료를 이제 영상과 사진과 문자, 카톡 문자로 이제 해줬던 일이 있는데 뭐 돈을 받지 않고 했고 뭐 그랬으니까 뭐 별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해외에 있는 분들과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일부 이제 그 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의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주의 의무라는 것을 정확히 지켜나간다면 영상에 기록이 되든 또는 뭐 음성으로 남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어떤 의학적인 정보와 조언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원격 의료의 일부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이니까 그때 적절한 대응을 외래에서 대면 진료를 하듯이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메타포커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연구회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